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기념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133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도로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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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노동절을 맞아 광주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참가자들은 윤 정부가 도입하려다 논란을 빚은 주 69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계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건 정책들은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맞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동조합의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광주시도 규탄했습니다. 100일 넘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가 부당 해고를 인정한 만큼 하루빨리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청 로비 농성장은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고용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대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연 건설노조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부르며 지난 1월부터 10건이 넘는 연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광범한 탄압에 맞서 현장을 지켜내고 다시 건설 현장에 법과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6월 최저임금 투쟁에 이어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국을 돌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월요 시국 기도회를 열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광주를 찾아 월요 시국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월요 시국 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결과물은 빈수레였다고 혹평했고 더 이상 미국의 선심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시작된 월요 시국 미사는 전국 14개 교구에서 순회 기도회를 진행한 뒤 오는 8월 서울에서 끝날 예정입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행사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5.18 부상자회 등이 주도한 특전사 동지회와의 화합 행사를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올해는 각자 치르겠다고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이 여전한 상황에서 벌어진 지역사회 분열이어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5.18 공법단체인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해 강행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 잃은 5월 어머님들도 사죄하러 온 계엄군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거의 모든 시민단체가 당사자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5.18 두 공법단체는 특전사 동지회와의 행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올해 5.18 43주년 기념행사는 5월 단체와 시민단체가 따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 공법단체가 5.18 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하면서 자신들이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시민단체들도 파행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실상 5월 단체 없는 5.18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나 이런 모습으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5.18 43주년 5.18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이러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여기에 정부, 여당이 올해 5.18 기념식을 어떻게 치를지도 관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망언과
정부 인사인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북한군 개입설 등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여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참석할지,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 여당의 5.18 폄훼 움직임에 지역사회 내부의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5.18 43주년 기념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편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이 빚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근신 기간을 마치고 당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4월 한 달간 자숙하고 광주를 찾아가 사과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행했다며 자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위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 입성 직후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토지 시장 또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조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1, 4분기 광주 지역 중대형 상가와 오피스의 공실률은 각각 15.5%와 15.2%를 기록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와 오피스가 전분기보다 늘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중대형 상가는 2.2%포인트, 오피스는 5.7%가 높은 수치입니다. 찾는 이가 줄면서 임대료의 하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0.85%포인트 떨어진 것을 최고로 오피스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의 임대료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했습니다. 가뜩이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며 자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 수익까지 낮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자산 가치에 의한 자본 수익률하고 소득 수익에 의한 소득 수익률을 합쳐서 투자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투자 수익률이 대부분 이제 전분기보다 떨어지고 있죠. 주택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보여오던 토지 시장도 올 들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석 달 동안 광주에서 매매된 토지 거래 건수는 1,400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5%,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국 땅값이 분기 기준으로 1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광주 전남 두 지역 모두 땅값 하락률이 0.03%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외지인들이 광주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는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942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매수 건수는 206건, 비율로는 9.6%에 그쳤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사들이는 비중은 지난 2021년 7월 31.9%까지 올랐지만 이처럼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최근 3년간 월별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투자 수요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역 내에서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늘어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남성들이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성의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들을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는데요.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밤 전남 진도의 한 마을. 한 여성이 골목길을 뛰어오고 남성이 뒤쫓아옵니다. 여성이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 남성은 마당을 지나 집 현관 앞에 도착한 뒤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애기 엄마가 어떤 남자가 쫓아온다 울면서 딱 나갔더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잠시 뒤 또 다른 남성도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합니다. 남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부부는 이들을 온 힘을 다해 막습니다. 집 안으로 이제 침투를 하려고 주먹을 가하고 발길질을 하고 저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현관문이 열린 뒤 마당으로 나온 4명은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해 분리조치했지만 남성들은 계속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경찰과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유리까지 깨졌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남성 2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상황 자체가 빨리 체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둘 다 좀 격앙돼가지고. 밤에 여성을 쫓아와 집까지 들어간 사건인데 경찰은 남성들이 술에 취해 있었고 신분이 확인됐다며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다음날 부부가 외출한 사이 이 남성들은 집에 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집에 있기가 두렵다며 현재 다른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남성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열흘 전부터 이어진 9연전에서 8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꼴찌까지 추락했던 순위도 어느덧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LG를 상대로 2점 차의 불안한 리드에서 맞이한 기아의 9회 초 2사 만루 상황. 3루 주자 김규성이 투구를 준비 중이던 투수 함덕주와 포수 박동원의 허를 찌르며 홈으로 질주합니다. 함덕주가 허겁지겁 공을 던졌지만 김규성은 이미 홈베이스를 쓸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김규성의 홈스틸은 KBO 역사상 40번째 기록. 여기에 더해 만루주자 3명이 모두 도루에 성공한 3중 도루는 사상 7번째의 진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처럼 2점 차로 쫓기는 상황에서 천금 같은 추가 득점에 성공한 기아는 이후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고 마침내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LG 트윈스를 상대로 잠실 원정 경기에서 3연전을 모두 이긴 것은 6년 만입니다. 최근 상승세의 기아는 4월 21일부터 이어진 삼성, NC, LG와의 9경기에서 8승을 쓸어담았습니다. 특히 상위권 팀인 NC와 2승 1패, LG를 상대로는 3승을 싹쓸이하면서 승차를 크게 줄였고 어느덧 5할 이상의 승률을 찍었습니다. 한때 리그 꼴찌까지 떨어졌던 순위도 어느덧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기아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롯데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주중 홈 3연전을 치른 다음 어린이날부터 이어지는 주말 3연전은 창원에서 NC를 상대로 치릅니다. 특히나 기아는 최근에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G를 상대로 3연승을 하고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 관중의 어떤 열화와 같은 응원 속에서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기아의 선전을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전라도 천년사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도 편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오는 7일까지 단 2주 동안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해당 자치단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지난 2018년부터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24억 원을 들여 편찬해왔지만 발간 전 터진 역사 왜곡 논란으로 지난해 말 봉정식이 연기됐습니다. 판소리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록 20주년을 맞아 열린 제25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 판소리 고수 경연대회에서 전남 도립국악단 임서연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서연 씨는 명창부 본선에서 심청가의 곽씨 부인 유언 대목을 불러 대회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엠폭스 확진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엠폭스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자 총괄 지원팀 등 5개 팀으로 방역 대책반을 편성하고 엠폭스 전담 치료 14개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도 13건의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직 확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국내 엠폭스 누적 환자는 42명입니다. 광주 지역의 일부 어린이 공원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시민조사단 5명을 구성해 지난 3월 서구 금호동의 공공 어린이공원 11곳에 놀이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부 공원의 철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거나 놀이기구 조임 나사가 풀려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강 의원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낮은 만큼 다른 어린이 공원의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북구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 1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관내 원룸과 아파트 등을 빌려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기숙사 일실당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7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숙사 입주 근로자들은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입사 3년 미만 직원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신청이 오는 26일 마감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